제3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기출문제 해설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 3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출문제는 강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다 한 번씩 풀어보셨어야 돼요. 안 풀어보셨으면 절대 해설 강의가 도움이 안 되죠. 한 번씩 풀어보셨으면 아시다시피 느낌이 어떻습니까? 저번에 30회차가 쉬웠죠. 그러다 보니까 30회차를 푸시고 바로 풀었으면 이거 어려운데 하시겠지만 그 역대 기출문제 다 평균을 내봤을 때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 그렇죠? 난이도는 한 중간 정도 난이도였다라는 거죠. 자, 이 국사편찬위원회는 특징이 그렇죠. 어려우면 반드시 쉽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려웠을 때 한 번 정도 또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유행이죠. 어려웠으니까 쉬울 것이다. 쉽게 공부하자. 요행을 바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1번 문제 들어갈게요. 1번 문제. 가시대 사회 모습으로 옳은 걸 찾아라. 지금 보면 1번은 언제나 유물 유적 문제죠. 자, 충청북도 단양군 수양계, 단양 수양계 얘기가 나왔고 육지구 발굴주사에서 가시대를 대표하는 주먹도끼, 찌개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아랫줄에 보면 특히 대량 출토된 몸돌과 격지 등을 통해서 이렇게 탁탁 쳐가지고 이제 떨어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석기 제작은 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보면 이게 뭡니까? 다 떼어낸 석기, 뗀 석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석기를 찾아라라는 얘기죠. 1번. 가락바퀴를 위해서 실을 뽑았다. 신석기 때 가락바퀴와 뼈바늘, 원시적 수공업을 나타내주고 있다. 두 번째, 주로 동굴이나 막집에서 살았다. 그렇죠? 그래서 구석기. 세 번째 보시면 지배자의 무덤으로 고인돌 청동기죠. 그래서 계급이 나타났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네 번째 보시면 반달돌칼을 사용해서 고물을 수확하였다. 청동기 시대입니다. 그래서 반달돌칼 벼농사를 알 수 있다. 추수. 다섯 번째, 빗살무늬 토기를 제작해서 식량을 저장했으니 신석기 시대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구석기는 2번. 자, 2번 문제 들어갈게요. 연맹국가 찾는 거죠. 초기 국가 제천행사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가는 10월 동맹이라는 제천행사 어디에서 있어요? 국동대열에서 고구려 제천행사지요. 자, 나번 볼까요? 나는 해마다 5월, 10월에 제사를 2번 지냈네요. 사만사회죠. 그래서 5월 상달째, 5월 수립날, 그리고 10월 상달째 2번 했습니다. 자, 1번. 읍군 삼로라고 불리는 군장. 옥저나 동해지요. 옥저와 동해, 읍군, 그리고 삼로가 다스렸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대가들이 사자주의 선인을 거느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왕 밑에 그 상가 고추가 이들이 뭡니까? 사자주의 선인을 각기 다스렸으니 고구려지요. 자, 3번. 음락간의 경계를 중시한 책화가 있었는데 책화는 동해지요. 그래서 답이 될 수 없고 네 번째. 제가들이 별도로 사출도요. 부여입니다. 그렇죠? 사출도 부여. 다섯 번째는 도둑질한 자에게 12배 일책 12법이죠. 그래서 이제 부여 정도 그렇죠? 부여인데 고구려에도 일책 12법이 있었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고요. 보통 시험에서 우리 시험에서는 일책 12법 아직까지는 부여로만 출제가 됩니다. 자, 3번. 고구려에도 있었어요. 일책12법. 자, 3번. 각 국가의 경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 유물에 대해서 설명해달라. 이것은 판가봇이지요. 이것은 가야거 아니에요? 대성돈 고분에서 출토된 판가봇. 철기시대 대성동 고분. 김해죠? 금관가야입니다. 금관가야에 대한 설명이네요. 자, 1번. 수도의 동시전. 신라 6세기 지중왕 때잖아요. 그렇죠? 신라 동시전. 이 동시전에 대한 문구는요.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러니까 동시전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동시전 지중왕 때예요. 자, 2번. 집집마다 부경이란 창고가 있었는데 고구려 때 고구려의 집집마다 조그마한 창고가 하나씩 있었는데 그것이 부경입니다. 이 부경이라는 것도 최근에는 좀 나오는 편입니다. 예전에는 부경 안 나왔었는데 나와요. 고구려의 창고입니다. 자, 3번. 낙랑과 외 등에 활발하게 교육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철을 가지고 이제 수출을 했었고 화폐처럼 사용했다라는 거. 네 번째.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서 진대법 고구려죠.
고구려 2세기 고국 천황이 춘대 추납제도죠. 그래서 빈민을 구제했다. 자, 다섯 번째 단군과 마 반어피 동해죠. 동해에 대한 설명인데 가야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3번이 정답. 그리고 4번 문제 들어갈게요. 가나 사이에 있었던 일을 찾아라. 가번 전진 왕 북연이 사신과 승려 순도를 보내서 불상과 경주를 보내왔고요. 그 아래 보시면 태학을 설립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태학 불교 율령반포 4세기 때 고구려의 소수림왕 아닙니까? 그렇죠? 소수림왕. 자, 그렇다면 이제 나번 한번 볼게요. 나번. 왕이 군사 3만을 거느리고 백제를 침공해서 돕 한성을 점령하고 부여경 계로왕이죠. 계로왕을 죽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5세기 고구려의 장수왕 얘기다라는 거죠. 그럼 뭐 가운데 광개토대왕 얘기가 빠져 있네요. 그렇죠? 자, 1번. 백제가 신라의 대하성을 함락했다. 이거 7세기 의자왕 때죠. 7세기 의자왕이 신라를 공격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고구려가 신라에 침입한 왜를 격투했으니 광개토대왕 내용 정확하게 나와 있죠. 2번 정답. 자, 3번. 신라가 병부를 설치해서 군사력을 강화했으니 6세기 신라의 법흥왕 때다라는 거죠. 법흥왕. 자, 네 번째 볼게요. 네 번째. 고구려가 대방군을 축출하고 영토를 확장하였다. 자, 이게 좀 머리를 썼다라는 거죠. 4세기 미천왕 때인데 이 미천왕 때 낙랑군을 축출합니다. 그렇죠? 낙랑과 대방군이 있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낙랑군만 기억을 했기 때문에 대방군이 뭐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낙랑군과 대방군 함께 이 4세기 때 미천왕이 축출합니다. 자, 다섯 번째. 백제가 평양성을 공격해서 고구려 왕이 전사했으니 이것은 4세기 백제 근초광 때죠. 백제 근초광. 자, 백제 근초광이니까 고구려는 누구겠습니까? 4세기 근초광에게 전산왕 누구예요? 고국 원왕이죠. 고국 원왕은 소수림왕 바로 앞에 시대죠. 그 이전 상황이니까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건 2번이 정확하게 정답이다라는 거죠. 자, 5번 문제로 들어갈게요. 왕의 활동으로 오른 것은, 자, 지금 보니까 뭐예요, 이게? 단양적 성비예요. 그렇죠? 이 비석만 보고도 아셔야 되는데, 자, 이 비석은 가가 남한강 중상류 지역인 적성을 차지한 후에 이렇게 세웠다라는 거죠. 신라 진흥왕이 세웠던 단양적 성비입니다. 단양적 성비는요, 한강을 점령했는데 한강 상류를 점령했을 때 세웠던 비석 단양 적성비였다라는 거예요. 1번. 원광에게 걸사표를 짓게 하였다. 이것은 7세기 신라 진평왕 때인데요. 와, 진평왕이 누구냐라는 것이요. 그렇죠? 진평왕 때 뭡니까? 원광이 걸사표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 고구려를 좀 치게 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얘기를 해요, 수나라한테. 그러니까 수나라에서 그래, 내가 고구려 원정 갈게. 그러면서 이제 고구려 원정을 가게 되는데 그때 지었던 것이 걸사표입니다. 자, 두 번째. 이사부에게 이사부를 보내서 우상국 복속을 시킨 것은 6세기 신라 지중왕 때죠. 지중왕 우상국을 흡수하였다라는 거. 세 번째. 거칠부에게 국사를 편찬하도록 했다. 6세기 진흥왕 때지요. 국사 편찬 거칠부. 자, 네 번째. 집사부를 설치하고 장관을 중시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7세기 때요. 그래서 신라의 선덕여왕 때입니다. 와, 어렵다. 그렇죠? 보통 이제 법흥왕이냐, 지중왕이냐, 진흥왕이냐 이런 걸 내는데 이번엔 좀 어렵게 나왔다라는 거죠. 5번. 국호를 신라로 정하고 왕의 칭호를 사용하였다. 그러면 신라 지중왕 때죠. 지중왕 때. 다 틀렸나요? 아니구나. 그렇죠. 진흥왕이 어디 있죠? 3번에 있네요. 맞춰놓고 틀릴 뻔했어요. 그렇죠? 3번이 정답. 자, 6번 들어갑니다. 6번. 다음 상황 이후에 일어난 사실. 자,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자라는 거죠. 우리 백제군이 신라군과 연합해서 고구려를 공격했다라는 거죠. 지금 나제 동맹 상황이죠. 자, 그런데 고구려에 빼앗겼던 한강 유역을 드디어 되찾았대요. 자, 지금 신라의 누굽니까? 진흥왕과 백제의 그 성왕 때 이들이 이제 연합해서 고구려를 쳐가지고 한강을 점령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한강을 점령하고 그 다음 상황 뭐예요?
진흥왕이 배신을 쳐서 성왕을 전사시켜야죠. 이 내용이 나오면 정답이겠네요. 자, 1번. 신라가 금관가해를 병합했으니 6세기 법흥왕 때다라는 거죠. 두 번째. 고구려가 수도를 평양으로 옮겼으니 이것은 5세기 장수왕 때잖아요. 장수왕이면 그 훨씬 이전 상황이죠. 나제 동맹이 있기 바로 전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자, 3번. 백제가 관산성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상황의 전사 내용이니까 정확하게 3번이 정답. 4번 보시면 고구려가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4세기 때 그렇죠? 광개토 대왕의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훨씬 이전 상황. 5번째. 백제가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하였다. 4세기 침류왕 상황이니까 4세기 침류왕은 한성시대 왕이죠. 여기 성왕은 사비성 시대니까 답이 될 수 없죠. 3번이 정답. 우리가 7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피해서 옳게 골라봐라. 손인사 유인원과 신라왕 김범민은 육군을 거느려 나아가고 유인계와 별수 두상과 부여융은 수군과 군량을 실은 배를 거느리고 웅진강에서 백강으로 가서 백강전투네요. 그렇죠? 육군과 앞서서 주류성으로 갔습니다. 백강 어귀에서 외국 군사를 만나서 연합해서 싸웠다라는 거예요. 자, 백총강전투, 백강전투라고 하죠. 이 663년 때 백제 부흥운동이다라는 거죠. 자, 백제 부흥운동.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전투 백총강 전투인데요. 이때 그 백제를 다시 세우자라는 백제 그 군대와 누가 연합하죠? 외가 도와줍니다. 그렇죠? 외의 수군을 앞세워서 이때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이 이것을 이제 진압을 하게 되는데 이 상황 663년 상황이니까 그 백제 멸한 다음에 그렇죠? 백제 멸망 직후 3번이 정답이죠? 다번에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8번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8번 문제. 그래서 8번 문제. 자. 8번 문제는 뭡니까? 문화유산을 지금 찾는 거예요. 문화유산.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을 찾아봅시다. 가, 종목은 국보. 어디에 있대요? 부여에 있대요. 그렇죠? 이 탑은 목탑의 구조를 석재로 표현하고 있는 석탑입니다. 자, 세부 수법에 있어서는 목조 양식을 그대로 재현하는데 탈피했대요. 세련되고 창의적인 조형을 보이고 있는데 1층 탑신에서 백제 멸망 후 당의 소정방이 쓴 글이 새겨져 있다. 평제 기공문이라고 쓰여진 탑이 있는데요. 소정방이 백제를 멸망시켰다. 그래서 기념했다. 그래서 새겨놨어요. 자, 아무튼 자 한번 찾아봅시다. 부여에 있는 목탑 형식. 1번. 이것은 화엄사 사사자탑이죠. 일단 통일신라탑이에요. 화엄사 사사자탑이 오랜만에 등장했네요. 잘 안 나오다가. 자, 2번은 이제 신라 석가탑이죠. 석가탑은 이제 뭐 경주에 있는 거 다들 아실 거고. 자, 세 번째. 요것이 이제 양양에 있는 진전사지 3층 석탑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그 뭡니까? 이 단에 뭐가 새겨져 있어요? 불상이 새겨져 있다라는 거. 네 번째. 이건 경주의 가뭄사지 3층 석탑. 다섯 번째 보시면 요것이 뭡니까? 부여의 정림사지 5층 석탑이죠? 부여의 정림사지 5층 석탑 5번이 정답이네요. 그렇죠? 자, 9번 문제로 갑니다. 자, 9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우리나라 화엄종의 개조. 누군지 모르겠네요. 19세에 경주 황복사로 출가를 했는데 당에 유학을 했고요. 지엄의 문화에서 화엄사상을 공부했어요. 귀국한 후 낙산사와 부석사 이제 끝나야죠. 의상입니다. 의상의 화엄종, 화엄사상. 자, 첫 번째. 화엄계를 지어서 왕에게 조언하였다. 설총이 화엄계를 지어서 왕에게 올렸습니다. 설총하면 원효의 아들이었죠. 자, 두 번째. 황룡사 구축 목탑의 건립을 왕에게 어떤 왕입니까? 선덕여왕, 자장이 건의하지요. 자, 세 번째. 승려들의 전기를 기록한 해동고승전 각훈이지 않아요? 각훈.
네 번째, 현세의 고난을 구제받고자 하는 관음신앙. 그렇죠. 그래서 만물의 상호조화, 일찍다 다주기를 얘기했고, 그리고 관음신앙, 현세 구복적 신앙 의상이지요. 다섯 번째, 종파 간 사상적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문화쟁로 원효지요. 원효, 화쟁사상. 자, 10번 문제 들어갈게요. 자,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가는 널방을 벽돌로 쌓고요. 그 위에 봉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널길이 있고 널방이 있는데 방이 크지요. 가번은 뭡니까? 이것은 벽돌 무덤이지요. 자, 나번 볼까요? 나번 보시면 나는 돌로 널길과 널방 등을 만들고 그 위에 흙으로 덮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위에는 모주림 천장 구조를 갖고 있으니 이것이 굴식 돌방 무덤 아닌가요? 그렇죠? 자, 한번 풀어봅시다. 자, 1번. 기억번.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예요? 우리나라에 무령왕릉이 있었다라는 거죠. 남조의 영향, 거기에서도 이제 양나라와 교류를 했던 사실. 그렇죠? 그래서 무령왕릉 벽돌무덤. 니은번. 무덤의 둘레돌에 12지 신상을 조각하였다. 이것은 오히려 굴식 돌방무덤에 가깝죠. 그래서 김유신묘가 있었다라는 거죠. 독특한 양식이다. 자, 디귿번. 벽과 천장에 벽화를 그릴 수가 있지요. 굴식 돌방무덤은 벽이 있잖아요. 그렇죠? 벽화가 존재하고 있고. 자, 리을번, 나번. 도굴이 어려워서 금관, 유리잔 등 많은 껴목거리가 출토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돌무지 덧날 무덤이에요. 자, 그래서 답은 기억과 디귿번 2번이 정답이다라는 거죠. 자, 11번으로 갑니다. 11번. 자, 11번. 밑줄 건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여러 신하들이 왕의 유언에 따라서 동해 입구의 큰 바위 위에서 장례를 치렀다라는 거죠. 자, 모르겠어요. 근데 왕의 유언. 그래서 동해에 큰 바위를 세워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왕이 변해서 용이 되었다. 바다의 용이 되었어요? 해룡이 됐네요. 자, 바위를 가리켜서 대왕석이라고 하는데요. 유조는 다음과 같다. 과인은 나라의 운이 어지럽고 전란한 시기를 맞이해서 서쪽 정벌하고 북쪽을 토벌해서 영토를 안정시키고 배반한 자들을 치고 협조하는 자들을 불러서 마침내 멀고 가까운 곳을 편안하게 했는데 죽고 나서 10일 뒤에 고문 밖의 뜰에서 서국의 의식에 따라 화장을 해라 라는 거죠. 화장장 문무왕이에요. 문무왕릉. 자, 요거 해룡이 되었다. 문무왕은 죽어서 해룡이 됐다. 바다의 왕이 됐고, 김유신은 죽어서 천신이 되었다라는 거죠. 천신. 그래서 용이 나타나가지고요. 이 두 분이 당신에게 그 피리를 선물로 줬다. 만파식적 설화잖아요. 거기에 만파식적 설화 누구죠? 신문왕에게 주는 건데 이때 얘기할 때 얘기합니다. 신문왕, 당신의 아버지는 죽어서 해룡이 되었다. 문무왕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자, 지금 왕의 업적 문무왕에 대한 내용을 풀어봐라. 자, 1번.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하였다. 신라 성덕왕 때입니다. 정전 지급. 자, 두 번째, 국학을 설립해서 유학교육을 했다. 신문왕이죠. 문무왕의 아들입니다. 자, 세 번째, 대가를 정복했다. 진흥왕이 정복을 해야죠. 6세기 진흥왕이 왜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다. 네 번째, 독서상품과 원성왕입니다. 그렇죠? 관리를 국학의 성적에 따라서 하려다가, 등용하려다가, 진골 반대에 부딪혀서 이제 시행을 못하게 된, 독서선풍과 5번 나당전쟁에서 승리해서 삼국을 통일하였다. 그렇죠? 676년 나당전쟁 기벌포전투를 승리로 이끌면서 실질적인 삼국 통일을 이룩한 문무왕에 대한 설명이구나. 자, 12번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사회 모습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청해진 궁보기가 자신의 딸을 왕비로 받들지 않는 것에 원한을 품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자, 왕이 얘기하죠. 반란을 진압할 대책을 마련해라 라고. 이것은 뭐예요? 장보고의 난입니다. 자, 장보고는요. 그 신라 중대에 활동을 했었죠. 그래서 황해와 남해의
해상 제해권을 장악을 하지요.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해서 이 해상 세력을 가지고 해적을 소탕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생의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왕비, 자신의 딸을 왕비로 만들려다가 진골 세력들이 그걸 알고 반대를 하죠. 그래서 그렇게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때 이제 그 분을 못 이겨서 난을 일으켰다. 이것이 장보고의 난이죠. 구색이. 다시 얘기해서 이제 신라 말이다라는 거예요. 자, 1번. 지방에 22담로의 왕족이 파견됐으니 이것은 6세기 무령왕 때 아닙니까? 그렇죠? 삼국시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답이 될 수 없겠죠? 자, 두 번째. 왕의 장인인 김음돌은 신라 중대죠. 신문왕 때예요. 김음돌의 난을 숙청하고 왕권을 전제화시켰다. 세 번째. 무열왕의 직계 자손이 왕위를 세습했으니 신라 중대죠. 무열왕의 직계 자손. 그래서 무열왕 이후 신라 중대라고 보고 그렇죠. 성골에서 진골로 그래서 진골계 왕이 출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신라 중대. 자, 4번 계르부 등 오부 출신 귀족이 지배층을 형성했으니 이게 초기 고구려 때잖아요. 그렇죠. 고구려. 그래서 계르부 고씨가 왕을 독점했던 그 상황. 자, 5번. 지방에서 호족들이 반독립적인 세력을 성장했으니 신라 말 지방 호족의 성장이지요. 그래서 누구와 연계합니까? 육두품과 연계해서 반정부 세력으로 성장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13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가국가의 문화유산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러시아 연해주의 크라스키노 성 유적에 대해 한러 공동 발굴을 실시했는데요. 그 아래 보시면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연암은 와당, 기와가 발견이 됐고 온돌이 확인됐습니다. 이번 발굴로 어떤 나라가 고구려의 문화를 계승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까? 발해지요. 현재 러시아까지 발해는 영역이 확장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한번 풀어보자. 발해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자. 1번 고구려 연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에 대한 사진이 나왔죠. 그래서 고구려. 자, 고구려 이 연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에 영향을 받은 게 발해 이불병자상이잖아요. 그렇죠? 요것도 하나 체크를 하나 해 놓자라는 거죠. 자, 두 번째 금동대학로는 이 아름다운 백제의 향로죠. 백제의 금동대학로다. 세 번째 이것은 발해 석등이네요. 발해 석등. 3번이 정답이구나. 4번 들어갈게요. 통일신라죠. 이거 신라말 쌍봉사, 청을감선사, 승탑, 선종의 영향을 받은 승탑이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는 고구려. 장군총의 모습이죠. 그렇죠. 고구려 장군총의 모습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틀렸고 13번에는 발해, 석등 3번이 정답이죠. 자, 우리가 몇 번입니까? 14번으로 갑시다. 14번. 그래서 이번 시험 회차는 조금 난이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14번. 밑줄근 그의 활동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그가 동생과 함께 봉사를 올리기를. 봉사? 잘 살펴본 건데 적신 이의민이면 무신집 관계인데요. 이의민은 성품이 사납고 잔인해서 윗사람을 업신여기고 아랫사람을 능멸해서 임금의 자리를 흔들고자 했다. 그래서 재앙의 불길을 성해서 백성이 편히 살 수 없었고 신등이 폐하의 위엄과 정시에 힘입어 일거에 소탕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원컨대 폐하께는 옛것을 기억하고 새로운 것을 도모하자라는 고려사의 내용입니다. 자, 이의민을 제거했던 무신 집권자 누굽니까? 최충원이잖아요. 그렇죠? 최충원. 최충원이 봉사가 뭐죠? 봉사 10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충원의 개혁안 봉사 10조의 건의 이 내용까지 이제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1번. 교정 별감이 되어서 국정을 장악했다. 그래서 교정 도감이 있죠. 교정 도감은 최충원이 설치를 하는데 이 교정 도감의 짱이 뭡니까? 교정 별감이지요. 네, 맞는 얘기고. 두 번째, 왕권을 제약하던 기구인 정방을 폐지했다? 안 되죠. 아직까지 정방은 폐지되면 안 돼요. 정방은 누가 만들어요? 최충원의 아들 최후가 만듭니다. 그러니까 아직 등장도 안 했고 이 공민왕 때 정방을 폐지하면서 인사권을 공민왕이 다시 가져가게 됐죠. 세 번째, 시무 28조를 올려서 지방관 파견을 건의한 것은 성종 때잖아요. 그렇죠? 성종 때 누굽니까? 최승로잖아요.
자, 네 번째, 삼별초를 이끌고 진도로 이동해서 대몽항진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삼별초를 이끌었는데 진도로 이동해서 강화도, 진도, 배, 중선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거죠. 인물 찾는 거니까 여기는 최승로고.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봅시다. 전민변전도감의 책임자로 임명돼서 권문세조를 견제했던 신돈의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죠. 15번 문제로 들어갈게요. 15번. 자,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을 옳은 것. 자, 앞, 뒤. 뭐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자, 이 화폐는 우리나라 최초의 주화입니다. 뒷면에 동국이라는 글자를 새겨놓은 것이 특징인데 이 화폐를 주장한 나라. 이것을 만약에 뭔지 모르겠다. 이 화폐가 뭔지 모르겠다 그래도 풀 수는 있어요. 왜? 우리나라 최초의 주화니까 누군지 모르겠지만 고려시대다는 알 수가 있죠. 자, 우리나라 최초의 화폐가 뭡니까? 고려 성종 때 찍어낸 지금 여기에서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화폐. 이 화폐 이름이 뭐예요? 고려 성종 때 건원 중보입니다. 자, 지금 뭐 찾는 거예요? 고려시대 찾는 거죠? 한번 풀어봅시다. 1번.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조선 후기 상황이죠. 이항법의 확산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감자, 고구마 등 구황작물이 재배되었으니까 조선 후기 상황이죠. 감자는 그 청나라에서, 고구마는 일본에서 조선 후기에 전래가 되지요. 자, 3번. 삼포가 개항이 돼서 일본과의 교역이 이루어졌으니 이것은 조선시대 세종, 조선 정기 세종 때 삼포 개항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거죠. 네 번째. 수도에 시전을 감독하는 경시서가 설치되었으니 당시에 상행위를 감독하던 경시서가 있었으니 고려시대 때 경시서 정답 5번. 우리 풍토에 맞는 농법을 기록한 농사직설은 누구 때입니까? 세종 때지요. 세종 때. 그래서 정답이 될 수 없고 고려시대 4번이 정답이다라는 거죠. 자, 16번 문제로 들어가 볼까요? 16번. 가 지역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백제 무왕 7세기 무왕 때입니다. 서려에 있는 어디입니까? 몰라요. 우리 고장은 삼국시대 금마저라고 불렀는데 금마저는 익산 지역이에요. 백제 역사 유적 지구에 있는 왕궁리 유적과 미륵사지 유적. 익산 미륵사지 석탑, 그렇죠. 익산이네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래는 미륵사지 석탑에서 발견된 사리보관함이죠. 사리장엄구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1번. 조선 형평사 창립대회가 되었다. 그래서 1923년에 형평사가 진주에서, 그렇죠. 진주에서 조직이 되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안승이 왕으로 봉해진 보덕국이 세워졌으니 이것은 익산에 있는 익산 금마저에, 그렇죠? 여기에다가 세운 것이 보덕국이었다라는 거죠. 익산. 세 번째,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은 강화도 조약이잖아요. 강화도의 내용이구나. 네 번째, 조선 후기 만상의 근거지. 만상은 의주상인이죠. 의주상인. 그래서 대청나라 무역을 담당을 했었다. 자, 다섯 번째, 조만식 등을 중심으로 조선물산 장려회가 어디? 평양에서 시작이 되지요. 자, 그런데 발족되었다. 그렇죠? 발족되었다. 평양에서 전개돼서 서울로 확산이 되게 되는 것. 자, 우리가 17번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밑줄본 왕의 재위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정하는 것. 왕이 한림학사 쌍기를 지공고로 임명했고 시부송과 시무책을 위해서 진사시를 뽑게 했다라는 거지요. 자, 이것은 뭐예요? 벌써 쌍기를 등용해서 과거제를 시행한 광종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문과의 시행을 나타내고 있구나. 그렇죠? 1번. 여진정벌에 나서는 별무반의 군인. 누구 때요? 숙종 때. 숙종 때 윤관이 별무반을 만들고요. 이를 끌고 가서 여진을 정벌을 했을 때는 그 다음 왕 예종 때지요. 자, 두 번째. 도병마사에서 회의를 하는 중추원 관리. 그래서 도병마사는 참 복잡해요. 현종 때 들어오긴 해요. 현종 때 들어옵니다. 그래서 도병마사 현종 때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그 법적으로 확립이 된 것은 성종 때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 따라서 맞게 보셔야 되는데 보통 이제 성종 때로 보는 그 견해도 있고, 그렇죠? 아무튼 광종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내면 안 되는데 냈다라는 거죠. 아무튼 답과는 상관이 없으니까 성종 때 성립이 됐다. 3번 국자감의 칠제의 개설을 명하는 고려국왕
이해종이지요. 그래서 관악진흥책이죠. 네 번째, 전시과에 따라서 토지를 지급받는 관리, 경종대 아닙니까? 그렇죠. 경종대, 전시과, 시정전시과. 다섯 번째 보시면 노비양검법에 의해서 양인으로 해방되는 노비는 광종대지요. 그래서 광종대 노비양검법 왜 시행을 하죠? 두 가지. 첫 번째 국가재정의 확보, 그리고 왕권 강화책이죠. 18번입니다. 가에서 마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지 않은 거 찾아보자. 자, 1번. 이것은 이제 조금 복잡해요. 그렇죠? 고려시대 문화인데 고려시대 하나하나 이제 차근차근히 찾아보자라는 거죠. 1강. 규모가 거대하고 인체 비리가 불균형한 불상인데 그러면 이제 그 고려시대 불상이니까 뭐뭐 있어요? 논산의 관촉사 석조미륵보살 입상이 있고 안동의 이청동 석불 뭐 이런 거 파주 용미리 이불 입상 이런 것들이 있죠. 한번 볼까요? 동그라미 1번에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이 있지요. 그러면 1번 정답. 자, 2강 볼게요. 자료의 2강. 맑고 투명한 비추색이 자기 고려청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2번 보니까 이거 고려청자입니다. 그래서 청자 무슨 모양이에요? 참외 모양 병이죠. 그러니까 청자, 고려청자 맞고 12세기 때 그림입니다. 사진. 자, 3강. 원의 영향을 받아 제작된 석탑. 요것은 이제 3번 보시면 고려시대 때 원의 그 영향을 받았던 경천사 10층 석탑이지요. 대리석으로 올린 엄청나게 큰 탑이고 원나라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거대한 탑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4번. 4강. 배울림 기둥과 주심포 양식의 목조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이 주심포 양식에 착안을 해야죠. 그래서 안동의 봉정사 극락전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영주의 부석사 무량수전 이렇게 돼 있는데 4번 보니까 4번도 역시 부석사 그 무량수전이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4번에 라번 그래서 주심포 양식으로 지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라번 맞고요. 자, 5강 자료의 5강 볼게요.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본 직지심체 요절이 나와야죠. 그런데 5번 보니까 이게 뭐예요? 5번은 5번의 자료는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제 5강에 대한 내용은 무엇이 돼야 되죠? 직지심체 요절. 그러니까 이 직지심체 요절인데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 나왔다라는 거죠. 이게 틀린 거죠. 그래서 5번이 틀렸어요.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은 석가탑에서 발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8세기 초에 8세기 초의 유물로서 세계 최고의 목판 인쇄 물이지요. 이렇게 나와 있던 거. 그래서 18번에 5번이 틀렸죠. 19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다음 자료에서 나타난 시기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제국대장공주라고 하는 것은 충렬왕의 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모른다면 한번 그냥 넘어가 보자. 제국대장공주의 검령구는 뭐냐면 원나라 공주가 이제 넘어올 때 이 따라왔던 시종을 얘기해요. 검령구였던 인후가 갑자기 재상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 원나라 공주의 따라다녔던 시종이 와가지고 고려의 재상이 되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나라 전체 권력을 행사하니 원경이 인후의 권세에 기대고자 하여 아들을 인후의 딸에 장가 보냈고 이때부터 인후의 일파가 되어서 온갖 일들을 꾸며내어 나라의 해악이 되었다. 권문세종이 엉망진창이었다 이런 얘기겠지요. 원경이 무략 장군 정동행중서성 그래서 정동행성이 있었구나. 그렇죠? 도진무로 하여금 근부를 찾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원간섭기 때 집권 세력 누구예요? 권문세족. 이 권문세족의 횡포를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기억번. 결혼도감을 통해서 공녀가 증발되었다. 결혼도감 원간섭기 때 그래서 공녀를 차출하는 그 역할을 했던 지구지요. 자, 니은번. 유교사관에 입각한 삼국사기는 고려 전기 인종 때잖아요. 그래서 인종의 명을 받아서 김부식이 편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벌귀족 집권기잖아요. 틀렸고. 디귿번 변발과 호복이 지배층을 중심으로 유행하였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라 불러요? 몽골풍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게 원간섭기 때 상황. 리을번. 망이 망소위에 난 언제입니까? 이것은 고려 때인데 무신집권기에 일어난
왕의 망소에 난 공주 명학소에 난이죠. 그렇죠? 그래서 공수 명학소에서 일어났었다. 무신집권기였다라는 거죠. 이 전시대니까 틀렸고 기억번, 디귿번 2번이 이 정답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20번 문제로 갈게요. 자, 20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20번입니다. 다음 사건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아봐라. 역사신문의 내용이요. 개경의 궁궐이 불타고 왕이 피신을 했습니다. 아하. 자, 왕의 장인이자 외조부로서 왕의 장인이면서 할아버지요. 권세가 하늘 찌르던 누구가 난을 일으켰는데요. 그의 위세의 위협을 느꼈던 내시 김찬, 상장군 최탁 등이 암살을 시도했으나 오히려 그의 일파인 척준경이 나왔죠. 이게 뭐예요? 이자겸이잖아요. 이자겸의 난을 얘기하고 있구나. 엉망진창이죠. 이자겸의 난. 그래서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들고 일어난 거예요. 18자 위양서를 유포해서. 그렇죠? 자, 그럼 됐습니다. 1번 강화도로 천도에게 된 배경. 강화도는요, 이 최후 때잖아요. 최후가 강화도로 천도를 하는데 이때는 누가 쳐들어왔기 때문에요? 몽골 애들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옮긴 거죠. 지금 이때는 언제입니까? 조선 전기 상황, 고려 전기 상황, 문벌귀족 집권기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강감창이 나선 축조를 건의한 의도를 분석한다. 이것은 언제예요? 거란의 3차 침입 이후에요. 그래서 3차 침입 이후에 그 11세기 초에 있었던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11세기 초, 이것은 12세기 전반. 그렇죠? 시기적으로 너무 앞뒤가 안 맞죠. 자, 세 번째. 그리고 이자겸의 난 하면 이자겸 때 누가? 여진 애들이, 그렇죠? 여진 애들이 금이라는 나라를 세워가지고 어이 우리랑 4대 해 라고 하죠. 그런데 이자겸은 4대의 그 순화죠. 숭응해서 1125년 때 금과의 4대 관계를 수락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금과 4대 관계인데 지금 거란과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답이 될 수 없어요. 연도를 모른다고 해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파악할 수 있죠. 금이 쳐들어와야지요. 여진이 쳐들어와야 되는데 거란이 쳐들어오는 것 전시되겠구나라는 것 정도는 아실 거예요. 3번 만적이 개경에서 반란을 모의한 이유를 알아본다. 자, 만적의 난은 언제? 최충원 집권기잖아요. 그러니까 최충원의 노비 만적이 난을 일으켰기 때문에 최씨부신 정권이니까 이 다음 시대잖아요. 틀렸고. 네 번째, 금의 군신관계 요구를 수용한 인물. 아하, 여기 나왔네요. 이자겸이잖아요. 이자겸. 그래서 1125년에 금, 여진과 4대 관계를 수락해버려요. 아무 생각 없이. 이자겸입니다. 자, 다섯 번째, 공민왕이 개혁정책을 추진한 시기. 이거 언제입니까? 고려 말 상황이죠. 고려 말, 원나라가 있고요. 그리고 그 명나라가 만들어지면서 선전포고를 냈을 때죠. 그래서 원명 교체기 시기가 공민왕 때다라는 거죠. 자, 21번. 자, 밑줄 긋은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처음에 그와 남은이 임금을 날마다 뵙고 요동을 공격하기를 권고하고 진도를 익히게 하는 고로 그 급함이 이와 같았다. 이에 앞서 좌정승 조준이 휴가를 청하여 집에 돌아가고 있으니 그와 남은이 조준의 집에 찾아가서 얘기하는데 요동을 공격하는 일은 이미 결정되었으니까 너는 공은 다시 말하지 마라. 조용히 있어라 라는 얘기죠. 지금 남은과 누가 요동을 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태조 이성계. 그렇죠. 조선 태조 때 정도전이 요동을 정벌하기 위해 요동정벌을 추진하는 이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1번. 고려의 성리학을 처음 소개했다. 안향이죠. 안향. 자, 두 번째. 만건당에서 원의 학자들과 교유했다. 만건당은 충선왕 때 세운 것이고 이때 이재현이 가서 성리학을 심화시키지요. 그렇죠. 열심히 공부를 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황산대첩을 승리로 이끌어 백성들의 지지를 얻었다라는 거죠. 황산정투는 이성계예요. 이성계가 태조가 되기 이전이죠. 고려 말 상황이고 이 이성계에 대한 내용. 만약에 이 왕을 물어봤다 그러면 답이 틀려져요. 3번이 답이죠. 태조 이성계, 태조 이성계. 근데 이제 누가 했냐? 정도전.
네 번째 보면 경제문관을 저술해서 재상 중심의 정치를 주장한 것이 이것이 정도전이지요. 다섯 번째 화약과 화포 제작을 위한 화통도감은 최무선이지요. 고려말 최무선이 화통도감을 만들어서 화포를 제작한 다음에 그렇죠. 이것을 왜를 막는 데 쓰죠. 그래서 이 전투 대첩이 뭡니까? 진포대첩이죠. 진포전투. 자, 22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가에 들어갈 설명, 가에 대한 설명이 무엇이냐? 이곳은 도동서원으로 김굉필의 위패를 모시고 있다. 김굉필은 주의제문이 빌미가 된 일어난 사건. 이때가 뭐예요? 무오사화 때죠. 무오사화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무오사화 때 김종직의 제자라는 이유로 유배에 처해졌고요. 이후 연산군 10년, 이 상황이 아니에요. 이 상황은 다음에 연산군 때 일어난 무엇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그도 참여를 당했다라는 거죠. 자, 지금 무오사화가 한번 있었어요. 근데 이때가 아니고 이 뒤에 10년, 연산군 10년 때 있었던 무엇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거 갑자사화 아닙니까? 연산군 때는 두 번의 사화가 있었죠. 김종직의 조의점으로 인한 훈구파의 공격, 무오사화가 있었고, 그리고 연산군의 생모, 그렇죠. 윤씨, 패비 윤씨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갑자사화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이 지금 가번은 뭐예요? 갑자사화에 대한 설명이죠. 1번. 패비 윤씨 사사사건이 원인이 되었네. 1번이 정답이죠. 2번. 유님 일파가 제거되는 결과. 명종 때 을사사화 아닙니까? 그렇죠. 외척 간의 대립. 세 번째, 이조전랑을 둘러싼 동인과 서인의 갈등은 선조 때 있었죠. 선조 때 이걸 가지고 뭐라 부릅니까? 이제 그 붕당의 시작이다라는 거죠. 동인과 서인의 분열. 네 번째 보시면 대비의 복상 문제가 붕당의 대립으로 확대되어 일어났는데 현종 때 있었던 예송 논제, 두 차례 예송 논쟁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의 대비. 다섯 번째, 희빈장씨 소생의 원자 명호 문제로 발생이 되었던 것은 뭡니까? 이것은 기사환국이죠. 숙종 때 있었던 기사환국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때 장희빈 소생 이 태어난 아들을 가지고 원자라고 얘기를 하자라는 내용, 남인이 주장을 했지만 서인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숙종이 화가 났죠. 그래서 그럼 너 이제 집에 가. 그렇죠. 그렇게 해버리고 관작을 삭탈하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그 인현왕후 민씨도 폐비시켜버리죠. 이것이 기사왕국. 그래서 남인이 집권했던 사건. 자, 22번은 1번이 정답이죠. 우리가 23번 문제로 가볼까요? 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걸 찾아보자. 연조귀감이에요. 연조귀감. 한번 봅시다. 이 책은 이제 정조 때 1777년 이진흥이 가의 사적을 모아서 정리한 것인데요. 이 책은 지방 이서층은 뭐예요? 그 지방 관청의 중앙이나 지방의 관청에 속해 있는 하급 관리를 이서층이라고 하죠. 중인 신분.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향리를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가의 향리, 그러니까 중인의 기원과 형성 과정, 그리고 행적 등을 밝히고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상소 등이 수록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조귀감은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진흥이 누구? 이 향리에 관련된 역대 향리에 관련된 내용을 모아서 그 편찬한 책 연조귀감이다라는 거죠. 자, 1번 신량역천으로 이거 큰일 날 소리라고 있어요. 신량역천은 양인을 얘기하잖아요. 이 조선시대 양인은 상민을 얘기하는 거, 평민을 얘기한다라는 얘기죠. 향리는 중인입니다. 자, 두 번째. 매매상속증이요. 이거 지금 큰일 날라고, 그렇죠? 노비죠. 노비는 천민이죠. 그렇죠? 최하층. 자, 세 번째. 고려시대는 화척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이제 도축업자를 얘기하고 있죠. 도축업자. 그래서 조선에서는 뭐라고 불렀죠? 백정이라고 불렀죠. 백정. 그래서 백정은 천민이죠. 자, 네 번째. 수령을 보좌하면서 행정심을 담당했던 향리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다. 다섯 번째. 시전을 운영하면서 관청에 수요품을 조달하였다. 이거 뭐 시전상인
시전을 운영한다고 했으니까 시전상인 아닌가요? 그렇죠? 시전상인은 평민이죠. 상민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4번이 정답. 우리가 24번 문제로 갈게요. 다음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을 찾아봐라. 칼을 찬 선비 남명학파 누구예요? 북인 조식을 얘기한다. 조식. 자, 조선 중기의 성리학자로 호는 남명이고요. 그의 경의를 배움의 바탕이라고 하면서 경과 을을 새긴 칼을 차고 다녔다라는 거죠. 자, 지금 보면 선비인데 칼을 무예를 숭상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동인에서 갈린 남인, 북인, 서인 중에서 노론소론,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붕당에서 조금 무예에 능했던 그런 붕당을 찾아보면 북인이잖아요. 그렇죠? 임진왜란 때 의병장 출신이 많았던 정당 북인입니다. 자, 성리학을 숭상하면서 천문지리, 의학, 병학 등의 여러 분야에 능통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명 조식을 물어보고 있다. 1번. 노론의 영수로 서인의 송시열 빼놓으면 안 되죠. 그렇죠? 자, 두 번째,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 서원을 건립한 건 누구예요? 주세붕이잖아요. 주세붕의 백운동 서원. 자, 세 번째, 양명학을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강화학파는 정제도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강화학파, 정제도. 자, 네 번째, 성악집요를 저술해서 군주가 수행할 덕목 성악집요 성악십도는 이황. 그렇죠? 다섯 번째, 학문의 실천성을 강조해서 정인홍, 곽지우 등의 제자를 배출하였다. 북인학파를 얘기하고 있으니 이때 이제 북인학파 남명학파라고 부르지요. 그래서 남명조식 24번에 5번이 정답. 우리가 한 문제 더 해야죠. 25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25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자, 옛 집현전의 기능을 복구하고 대신할 수 있는 독립관청을 허락해달라. 경들의 논의를 들어보니 예문관에서 옛 집현전, 그렇죠? 집현전 옛날 일이 돼버린 거죠. 집현전의 직제를 분리해서 어디로 이관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죠. 집현전을 다시 부활시키자라는 얘기죠. 성종 때 세운 홍문관에 대한 내용 아니냐, 그렇죠? 성종 때 홍문관. 이 홍문관은요, 세종 때 집현전을 계승한 그 기구다라는 거죠. 1번, 학술기관으로서 경연을 담당했죠. 그래서 홍문관이 경연을 주관하였다라는 것. 자, 두 번째, 수도의 행정과 치안을 맡아보았다. 한성부. 수도 한성, 그렇죠? 자, 세 번째, 재상들이 합의해서 국정을 총괄했던 의정부. 자, 네 번째, 왕명의 출납을 맡은 왕의 비서기관 어디예요? 승정원이죠. 왕명 출납 승정원. 다섯 번째가 어디냐? 대사관을 수장으로 해서 간쟁을 담당했다. 간쟁, 간원, 사관원. 그렇죠? 사관원. 그래서 25번은 1번이 정답이다라는 거죠. 26번. 그래요. 에이, 조금 쉬었다가 가야죠.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25번까지 문제 풀이를 했고요.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 26번은 조금 쉬었다가 들어갈게요.